명태 포획을 금지하는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삼척 원자력발전소 예정구역 해제가 계속 지연되는 가운데 정부가 상반기에 해제할 계획이지만 여전히 변수가 남아 있습니다. 수년째 지연됐던 강릉 주문진항 좌판 정비 사업이 강릉시 수협의 중재로 오는 4월부터 착공될 예정입니다. 올해부터 도내 미세먼지 주의보가 4개 권역별로 발효되지만 기상특보보다 세밀하지 못하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최근 고성 앞바다에서 명태가 많이 잡히면서 자원 회복을 위해 어획을 자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정부가 1년 내내 명태를 잡지 못하게 하는 금어기 제도를 시행합니다. 김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말 고성군 공연진 앞바다에서는 일주일 넘게 2만여 마리의 명태가 잡혔습니다. 이면수어나 대구를 잡기 위해 친 그물에 30cm 안팎의 명태가 잡힌 겁니다. 자원 회복을 위해 명태를 방류하는 상황에서 명태 어획을 놓고 논란이 일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크기에 관계없이 1년 내내 명태를 잡는 게 금지됩니다. 지난해 입법 예고를 거친 명태 금어기 제도는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해양수산부는 현재도 암컷 대게처럼 연중 포획을 금지하는 어종이 있는 만큼 명태가 이동하는 해역에 그물을 놓지 않도록 유도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명태가 죽은 채로 다른 어종과 함께 잡힐 수 있어 현실에 적용하기가 쉽지 않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섞여서 이제 죽는 거는 막기가 상당히 어려운 거고, 명태가 다니는 길목에 그물을 쳐서 타겟 조업을 하는 거는 이제 막게 되는 거예요. 금어기 시행 이후 명태를 잡다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4년 동안 122만여 마리의 명태를 방류했는데 명태 자원량이 회복되면 금어기 해제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삼척 원자력발전소 예정구역 해제가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상반기에는 해제하겠다는 목표인데 변수는 남아 있습니다. 보도에 조규환 기자입니다. 삼척 지역 반핵단체 회원 10여 명이 촛불을 들고 원전 예정구역 해제를 요구합니다. 정부의 신규 원전 백지화 방침에 따른 후속 절차를 빨리 이행하라는 겁니다. 촛불이 꺼지는 날이 오는 날이 그날이 우리가 행복해지는 날이다. 삼척 시민이 핵발전소를 물리치는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약 300만 제곱미터 규모의 삼척 원전 예정구역은 지난 2012년 9월 고시됐습니다. 그러나 지난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이 신규 원전을 짓지 않기로 공언하면서 상황은 반전됐습니다. 신재생 에너지와 LNG 발전을 비롯한 깨끗하고 안전한 청정 에너지 산업을 적극 육성하겠습니다. 이후 삼척 원전은 제8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서 빠졌고 지난해 6월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도 최종적으로 사업 종결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전 예정구역은 곧 해제될 것으로 보였지만 아직도 사업 부지는 그대로 묶여 있습니다. 지역 내에서도 찬반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고 지역에 대한 어떤 지원해 줄 수 있는 사항이라든지 그런 이제 과정들이 좀 완료가 되면 우리가 예정구역 해제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시간이 지연됐고 상반기 중에는 저희가 최대한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신규 원전 백지화에 대한 반대 기류가 일부 있습니다. 여기에다 사업 중단에 따른 피해 지원책을 놓고 지역 주민과 갈등의 소지가 남아있어 여전히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조규환입니다. 강릉 주문진항 좌판 정비 사업이 올해부터 적극 추진될 전망입니다. 강릉시 수협이 중재에 나서 오는 3월까지 시설을 철거하고 4월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이용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문진항 좌판 상가 지붕에 바닷물 호스 수십 개가 어지럽게 쌓여 있습니다. 천장에는 전깃줄이 엉켜 있고 냉난방도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지붕은 많이 불편하죠. 눈비가 오면 불 피우면 연기도 안 나가고 그러니까 그런 게 제일 불편했었죠. 예. 좌판 시설 개선을 위해 지난 2014년 강릉시가 정비 사업을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좌판 운영자 선정을 둘러싸고 의견이 엇갈려 4년이 넘도록 시작도 못했습니다. 강릉시 수협이 중재에 나서 최근 운영자 111명을 최종 결정해 현대화 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지금 최초 운영자는 확정이 되어 있고요. 2019년도에 좌판 상인의 강릉시청 강릉수협이 MOU를 체결하고요. 19년도에 상반기에 좌판 현대사업 준공과 이제 마무리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달부터 오는 3월까지 시설 철거와 설계를 진행하고 이르면 4월부터 착공해 6월에 마칠 예정입니다. 주문진 좌판 같은 경우는 강릉 북부 권역의 경제적인 어떤 핵심의 요인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좌판 정비 사업만 된다면 더 많은 관광객들에게 만족스러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문진항 좌판 현대화 사업으로 관광객이 늘고 강릉 북부 지역 경기 활성화에 기여하는 관광 명소로 거듭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용철입니다. 올해부터 도내 미세먼지주의보가 4개 권역별로 발효됩니다. 최대 6개 시군이 합쳐져 발효되는 건데 한파나 폭설 등 다른 기상특보보다 세밀하지 못하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진아 기자입니다.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올해 미세먼지주의보 발효 권역을 조정했습니다. 기존 원주와 춘천, 강릉, 평창 등 6개 측정소별로 주의보를 발효하던 것을 영서 남부와 영서 북부, 영동 남부와 영동 북부 총 4개 권역으로 나눠 특보를 발효합니다. 원주의 경우 중앙동과 명륜동, 문막의 평균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미세먼지 특보가 발효됐지만 올해부터는 원주뿐 아니라 횡성, 영월, 평창, 정선까지 5개 시군의 평균 농도가 기준치를 넘어야만 특보가 발효됩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이 영서, 영동 2개 권역으로 특보를 발효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권고했고 측정소가 50여 곳인 서울도 단일 권역으로 발효한다며 강원도 전체의 비상저감 조치를 위한 결정이었단 겁니다. 비상저감 조치는 그런 식으로 좀 권역을 좀 확대를 해서 시행하는 게 효과적인 측면에서 더 이제 효율적이다 생각을 해서. 하지만 올해 모든 시군에 측정소를 설치해 촘촘한 입체적 측정망을 갖추면서 오히려 특보는 거꾸로 간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같은 권역에 도심과 농촌이 섞여 있어 일부 지역의 농도가 높더라도 전체 평균값이 낮으면 특보가 발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의보라고 하면 좀 심각하구나 이렇게 딱 느껴지니까 지역을 세분화하는 게 시민들이 느끼기에는 좀 더 와닿게 느끼지 않을까 싶어요. 시민들은 미세먼지 정보 앱을 활용하거나 직접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등 자신이 생활하는 지역의 정확한 대기 정보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호우나 폭설처럼 미세먼지도 일상생활에 중요한 기상정보가 된 만큼 보다 세밀한 발표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진아입니다. 강원랜드 채용 청탁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최응집 전 강원랜드 사장이 항소했습니다. 최 전 사장은 지난 2012년과 2013년 강원랜드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 현직 국회의원 등으로부터 채용 청탁을 받고 이들이 합격할 수 있도록 직원들에게 면접 점수 조작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지난 2017년 4월 재판에 넘겨진 이 사건은 20차례의 공판을 거쳐 1년 9개월여 만에 지난주 1심이 마무리됐으나 항소심에서 다시 공방을 벌이게 됐습니다. 원주지방환경청이 정선 알파인 경기장을 협의대로 복원하라고 강원도에 이행조치 명령을 내렸습니다. 또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난해 신설된 사후관리 강화 규정에 따라 8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강원도는 당초 지난 2017년 2월 가리왕산을 전면 복원하기로 했지만 지난해 곤돌라를 존치하고 활용하는 것으로 입장을 바꾸면서 전면 복원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강릉시가 중앙동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올해 다시 추진합니다. 강릉시는 남문동에서 서부시장까지를 문화와 역사가 숨쉬고 전통시장이 어우러진 곳으로 만들기 위해 2019년 국토부 도시재생 뉴딜 사업 공모에 일반 근린형으로 재도전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2억 원을 들여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을 올해 안에 마치기로 했습니다.
2019년 국토부 도시재생 뉴딜 사업 공모는 다음 달 8일까지 신청을 받고 3월 말에 사업 대상지가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동해교육지원청이 동해특수학교에 오는 3월 착공을 추진합니다. 동해교육지원청은 지난달 31일 동해시에 요청한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협의가 마무리되면 오는 3월 동해특수학교 설립을 위한 공사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사가 예정대로 진행되면 내년 말 건축을 마치고 2021년 3월 개교할 계획입니다. 동해특수학교 설립에 반대하는 주민들은 이에 대해 아무런 협의가 이루어진 게 없으며 반대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주민자치위원 선정을 놓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강릉시 성산면과 내곡동이 주민자치위원 이취임식을 강행했습니다. 성산면사무소는 오늘 8기 주민자치위원 25명의 이취임식을 열었고 내곡동사무소는 어제 주민자치위원 이취임식을 진행했습니다. 이에 대해 성산면과 내곡동 주민들은 강릉시장 면담을 요구하는 등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편 강릉 지역 시민단체들은 오늘 강릉시와 강릉시의회에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고 해당 자치위원회 자진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강릉시가 항만 기본계획과 주문진항 활성화를 위한 용역을 시작했습니다. 강릉시는 오는 6월까지 도비와 시비 등 5천만 원을 들여 해양수산부 4차 항만 기본계획에 대비하고 주문진항을 관광과 문화, 레저 공간으로 활용할 방안을 찾기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시행합니다. 강릉시는 이달 중으로 용역사를 선정해 상반기에 용역을 마치고 해양수산부에 주문진항 활성화 방안을 건의할 계획입니다. 태백산 눈축제 주요 행사인 전국 대학생 눈조각 경연대회가 태백산 단골광장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